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미지의 이력서에도 미래의 거울에도 적혀있던 이 말이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듯합니다. 매회 등장인물마다 드러나는 감춰진 이야기와 실제 현실 속의 편견을 생각하면 정말 딱 들어맞는 생각해 볼 만한 말인 듯 싶어요. 우린 나도 모르게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할 이야기에 대해서 박보영 배우님께서도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는 게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이 말이 가장 추악스럽게 적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상영 수석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실 듯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박수석.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인 미지와 미래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동일한 얼굴의 인물인 거죠. 제가 올린 기존 예고에서 박수석이 아빠와 똑 닮은 인물일 거라 예상했었지만 막상 미지가 박수석을 마주친 이후 펑펑 울며 미래랑 통화할 때는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미래의 모든 걸 한순간에 이해하게 된 미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듯 합니다. 지금 미지의 서울을 보면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합니다. 미지와 미래 그리고 호수와 세진이 선이라면 최국장과 신팀장 그리고 박수석과 이충구가 악인이죠. 실화까지 보면서는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라도 이기는 것이 유일한 선이자 본질이라 믿는 이충구가 가장 악인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8화를 보고 나니 오히려 이충구는 극후반부에 들어서는 반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방금 굉장한 불신의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이충구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인간적 결핍이나 상처가 얽혀있을 것 같고 결정적일 때 힘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박수석이 얼마나 무섭고 추악한 인물일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미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현 상황까지 내몰린 이유. 단지 수연 선배의 내부 고발에 난생 처음 오지랖을 부려 전부 사실이라 증언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박수석과 바람을 핀 아니 순진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박상영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했다는 잘못된 소문 때문입니다. 이 소문 누가 만들었을까요? 분명 이효경 선임입니다. 제가 올렸던 지난번 예고에서 박상영의 진짜 내연녀라 예상했던 그 직원 기억하시죠? 처음 이지가 미래와 역할을 바꾼 직후부터 되짚어보면 신 팀장을 비롯해서 안미정이 따돌림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황윤호는 동조를 하는 인물이고요. 김수연이 처음 따돌림을 당했을 때도 신 팀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수연이 작성한 서류를 집어던지며 모욕을 주었고 안미정은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식사를 하러 갈 때 미래가 수연 선배를 챙기려 하자 의도적으로 미래를 부르며 고립을 주도했었죠. 우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이기에 모두들 신 팀장이나 안미정을 먼저 욕했겠지만 이런 따돌림을 만들어내고 더 가속화시킨 인물은 바로 이효경 선임으로 예상됩니다. 9화 예고에 나온 사내 익명 게시판 기억하시죠? 한국금융관리공사는 직원들의 사내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효경 선임이 그곳의 네임드 유저입니다. 한때 그곳의 게시물을 다른 곳에 퍼나르다가 저격될 정도로 이야기를 쉽게 퍼뜨리는 인물인 거죠. 미래가 미지에게 남긴 인수인계 사항을 보면 이런 이효경 선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고 그곳에서 미래는 이효경 선임이 현재 익명 게시판에서 활동 중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이젠 제 추측에 동의하시나요? 딱 봐도 각이 나오시죠? 그러면 이런 이효경 선임을 조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박상영 수석입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섬세하고 친절한 인물처럼 본인을 포장했지만 실제 그의 본 모습은 정반대인 거죠. 미지와 처음 마주한 상황에서도 자신 때문에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 힘들어했을 사람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말 다정하게 잘 지냈어 라는 말을 뱉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저조차 설마 오해였나 라는 착각을 순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해외 연수에서 복귀하기 전 이니셜이 박힌 볼펜을 선물하며 주변인들을 자신의 편으로도 관리하는 인물이고요. 그렇기에 유선임, 남들 보는 눈들도 있는데 선 좀 지켜줘. 앞으로 이렇게 따로 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하나로 모든 사람이 박상영을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더해 박상영과 실제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혹은 어쩌면 똑같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이효경이 여론을 조성한 거죠. 멍청한 안미정은 그 여론의 스피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비단 아래 직원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최태관과 신 팀장까지 철저하게 속이고 살고 있는 거죠. 아마 추측컨대 박상영의 아내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 이게 다 미래가 순진한 남편을 꼬드긴 거다. 이렇게요. 거기에 어쩌면 본인까지 속이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선물하는 볼펜 케이스에도 SY라는 이니셜을 적을 만큼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거든요. 자기 자신조차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믿고 있는 거죠. 실제 나르시시스트는 범죄의 선은 넘지 않으면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딱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 거죠. 대놓고 소리 지르고 험담하는 신 팀장이나 안미정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박상영이 외모까지 사랑하는 아빠랑 똑 닮았는데 어찌 미래가 속마음을 터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기만 하며 지내던 미래도 모두의 따돌림 속에 따스히 다가온 박수석에겐 속아버린 거죠. 어쩌면 이조차 모두가 예상하는 성추행이 아닌 박수석 담당이었던 신사옥 부지 관련 사업에서의 시안건설 비리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 접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은 미지의 서울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작가님과 제작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다음화도 함께 지켜보시죠. 언제나 많은 의견과 댓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예고톡톡